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 각지의 도시들이 최근 지속가능 도시 계획 전략으로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15분 도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5분 도시라는 개념은 이름에서도 보는 것처럼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학교, 직장, 공원, 그리고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을 말하는데요. 여기 말 그대로 15분 도시면, 15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초근접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화면에서 보이는 이 파리의 15분 도시 개념도를 보시면 이 15분 도시의 모델이 어떻게 도시의 공간을 변화시키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15분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상 서비스와 시설에 사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리성 또 쾌적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교류를 도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 계획과 설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크로노 얼바니즘, 시간 도시 계획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15분 도시 모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와 같은 15분 도시 모델이 사실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1920년대에 페리의 근린주거론에서 근린주구, 즉 생활권 단위의 이런 자족적인 도시 개념을 추구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 커뮤니티 중심 계획은 시대에 걸쳐서 이 도시 계획의 주요한 축으로서 작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15분 도시가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15분 도시 모델의 긍정적인 환경적 효과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5분 도시가 실현이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줄고 그로 인해서 교통 에너지 소비가 줄고 또 온실가스가 저감되는 환경적 영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도시 구조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 시간이 줄어들다 보면 그 남은 여가 시간에 또 굉장히 많은 친구와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운동이라든지 또 다른 여가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또 이렇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이 이제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5분 도시 모델은 지역 경제와 또 커뮤니티 강화에도 기여하는데요. 15분 도시 모델이 실현이 되면 주민들은 주변 지역의 상점, 또 음식점, 이런 다양한 문화 여가시설들을 이용하게 되면서 그 경제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이웃 간의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15분 도시 개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이전부터 사실은 논의가 있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자기가 사는 동네, 즉 그 생활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동네 음식점을 이용하고 또 골목 상권에서 쇼핑을 하고 또 동네에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15분 도시 모델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 모델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세계 시간 도시 계획을 추구하는 도시들은 15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시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칭해서 N분 도시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의 경우에는 15분 도시, 또 멜버른과 포틀랜드는 20분 도시, 더블린, 오타와, 시드니, 보고타는 30분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15분, 20분, 30분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론적인 근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한 것은 없는데 아마도 우리의 보행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시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 시민의 경우에 한 번 외출을 했을 때 보행하는 평균 시간이 약 14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보행이 5분에서 25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보행 패턴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슈퍼를 간다고 30분 이상 걸어가는 경우는 운동을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행 습관을 고려해서 이 15분 또는 20분, 25분 이런 도시 모델들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N분 도시에 대한 다양한 공약과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지방선거 때 서울과 부산에서 되게 많은 후보들이 10분 도시, 21분 도시, 10분 역세권, 15분 생활권 등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 발표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이 N분 도시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도시가 지향해야 되는 바람직한 장래 미래상에 관한 도시계획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서울시가 최근 2040년을 목표로 수립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도 보행 일상권 개념이 주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울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자리, 수변, 여가 공간, 문화 공간, 또 상점 등을 도보 30분 거리 이내에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15분 도시 모델의 어떤 개념이랑 또 장점, 또 우리나라에서의 그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사실 15분 도시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좀 우리나라 맥락에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분 도시에서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약 8가지의 기능이 생활권에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 의료, 또 일자리, 다양한 주거,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그리고 쇼핑, 그리고 녹지나 스포츠, 여가시설 등에 대한 이런 서비스,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근접성이 굉장히 15분 도시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분 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각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시설 또는 서비스가 부족한지에 대한 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제공하는 공급 기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과연 이런 전략이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